자, 이번 시간에는 11장에 나오는 카보닐 알파 치환 반응과 축합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1장에서 배울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반응은 알파 치환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자, 여기 보면 카보닐 화합물이 있는데 카보닐기의 바로 옆자리를 우리가 알파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알파 자리에 있는 수소를 다른 일반적으로는 친전자체로 치환하는 이러한 반응들이 알파 치환 반응입니다. 자, 이 알파 치환 반응으로 가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카보닐 화합물이 에놀이라고 하는 이성질체를 거쳐서 가는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이놀레이트라고 하는 음이온을 거쳐서 가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카보닐 축합 반응입니다. 이 카보닐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카보닐 화합물 두 분자가 서로 축합되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반응이에요.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러한 반응들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기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토토머리즘 혹은 토토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말, 토토머라고 하는 말, 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토토머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호변 이성질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호변, 상호 간에 변환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상호 변환되는 이성질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호변 이성질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호변 이성질체는 주로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하면은 이러한 카보닐 화합물에 알파 수소가 있을 때에 이때에 이 알파 수소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이동하면서 수소가 산소에 가서 결합되면 우리가 에놀이라고 하는 이성질체가 되는데요. 이 반응들이 굉장히 빠르게 상호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카보닐기를 가지는 케토폼과 그 다음에 이중결합의 OH를 가지는 에놀폼, 이 두 개의 토토머, 호변 이성질체 간의 빠른 이러한 상호 변환, 이런 현상을 관찰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때 토토머, 또 이러한 현상을 가리킬 때 토토머리즘,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런 토토머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분명히 결합 자체가 다른 이러한 이성질체예요. 그래서 이성질체의 관계에 있는 반면에 이것과 유사한 그런 개념을 가지는 공명 형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하나의 그 화합물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명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 토토모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토토모는 분명히 다른 화합물인데 비해서 공명 형태라고 하는 것은 한 화합물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토머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배열 자체가 다르다. 반면에 공명 형태는 같은 화합물인데 전자의 배열, 전자의 위치를 다르게 표현한 그러한 한 화합물에 대한 여러 가지의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1뷰텐 혹은 뷰트 1N이라고 지금은 표현을 하겠죠. 또 이 2뷰텐, 뷰트 2N, 이거는 분명히 이성질체인데 이성질체 관계에 있긴 하지만 이것들은 상호 변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호변 이성질체, 즉 토토머는 아니죠. 그냥 구조 이성질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이클로헥사논, 이것은 카보닐 화합물인데 이것이 이와 같은 에놀 형태의 이성질체로 변환될 때에 이것이 매우 빠르게 이렇게 상호 변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99.9999%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케토폼으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0.0001%만이 이와 같은 에놀폼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둘은 분명히 이성질체고요. 그러나 이것들은 빠르게 상호 변환되는 그러한 토토머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아세톤도 마찬가지예요. 아세톤 우리가 가장 간단한 케톤이라고 배웠는데 이 아세톤도 99.999999% 훨씬 더 많죠. 예, 이것이 이러한 케토폼으로 존재하고요. 그 중에서 0.000001% 아주 극히 적은 양만 이와 같은 에놀폼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화살표의 방향이 바로 이 케톤 쪽을 향해서 더 길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이거의 평형이 그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케토폼과 에놀폼 사이에서 이런 상호 변화는요, 특히 산이나 염기 촉매하에서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메커니즘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산촉매하에서의 반응을 한번 보죠. 우선 산촉매하에서는 이러한 카보닐 화합물과 같은 산소를 포함하는 모든 화합물들은 그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 쌍에 가서 H 플러스 이온이 먼저 붙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케톤의 산소에 가서 산에서 H 플러스가 붙어서 이와 같은 양성자화가 먼저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산소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르게 공명 형태로 이와 같은 공명 형태로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중결합에 있는 전자를 산소가 가져가게 되면 산소는 전하가 제로가 되고요. 반면에 이 옆에 있는 카보닐 탄소가 플러스, 이것은 카보닐 탄소가 전자가 더 많이 부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카보닐 화합물에 산이 가서 결합하게 되면 카보닐 탄소의 수소는 더 부족해지게 되고, 따라서 이때에 이 카보닐 탄소가 친전자체로서 더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여기서는 이러한 카보캐다이온, 탄소 양이온이 형성된 다음에 여기서 H 플러스가 떨어지면서 이와 같은 일종의 이원 반응과 같은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탄소 양이온을 거쳐서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잠시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카보닐 화합물에 H 플러스가 첨가됨으로써 이 카보닐 탄소가 더 활성화돼서 여기서 H 플러스가 떨어지기 쉬워진다 하는 특징이 있고요. 염기 조건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때는 이 카보닐기에 OH-가 들어가게 될 때요. 요 알파 자리에 있는 수소가 OH- 염기의 공격을 받아서 물의 형태로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서 요 탄소 음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캅-애나이온, 탄소 음이온이 중간체로 얻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탄소 음이온 옆에는 카보닐기가 있죠. 이 카보닐기는 전자를 끌어가는 작용기이기 때문에 이 음전하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요 탄소의 전자 쌍을 옆 탄소 쪽으로 주고 요 탄소와 산소의 결합이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공명 형태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공명 형태를 우리가 이놀레이트 아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놀레이트. 자, 이놀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이 이놀, 에놀이라고 말하는 이 이놀의 음이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H 플러스가 떨어지면은 바로 이것이 이놀레이트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이놀레이트에 물에서 H 플러스를 공급받게 되면 이와 같은 에놀 토토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OH-가 다시 만들어지니까 또 다시 반응에 관여하게 돼서 이것은 촉매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산촉매 하에서든 염기촉매 하에서든 이와 같은 케토 토토머로부터 이러한 에놀 토토머가 만들어지기가 더 쉬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두 반응에서의 차이는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이 케토 토토머에서부터 산촉매 하에서는 이러한 양이온을 형성하게 되고요. 반면에 염기 조건 하에서는 이러한 이놀레이트라고 하는 음이온을 거쳐서 에놀 토토머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은 바로 이 앞에서 염기 조건 하에서 CO 이중결합 카보닐기의 옆자리에 있는 알파 수소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여기 보면 이 카보닐기에 대해서 옆자리를 우리가 알파, 그다음 베타, 감마, 델타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에 이 알파 자리에 있는 수소는 산성을 띠지만 나머지 수소들은 산성을 띠질 않습니다. 자, 왜 그러면은 이 알파 수소는 산성을 띠느냐? 물론 산성이라고 해도 이것이 그렇게 아주 강한 산성은 절대 아니죠. 이건 뭐 굉장히 약한 산성이지만
일반적으로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는 이 결합 자체가 비극성이기 때문에 H 플러스 형태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알파 자리에 있는 수소는 다른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에 비해서 산성을 띠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렇죠? 염기에 의해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와 같은 음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탄소 음이온은 바로 옆에 카본일기에 의해서 전자가 끌려가게 돼서 전자가 비편재화되면서 안정하게 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카본일기에서 전자를 끌어가면서, 즉 이건 공명 효과로 옆에 있는 탄소 쪽으로 이 탄소 음이온에서 전자 쌍을 주고 그 다음에 카본일기의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와 같은 음이온, 바로 이것이 이놀레이트 이온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든 이렇게 표현을 하든 사실은 같은 이놀레이트입니다. 이러한 이놀레이트 이온이 이렇게 공명에 의해서 안정화되기 때문에 알파 수소가 떨어지는 것은 다른 수소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쉽다. 그래서 알파 수소가 산성을 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에놀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자, 우선 우리가 이 에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중결합 옆에 OH가 있는 거고요. 이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 쌍이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중결합을 이야기할 때 이중결합은 전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에서부터 친전자체 쪽으로 전자쌍을 주는 이중결합은 일종의 친액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옆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전자를 주는데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산소가 전자쌍을 내어줄 수 있는, 물론 이건 공명 효과로 내어줄 수 있죠. 그래서 내어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이 에놀에서 이 에놀 자체의 공명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요. 산소가 전자 쌍을 주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에서 전자가 이렇게 탄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산소가 플러스 그리고 이쪽 알파 탄소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이러한 에놀의 공명 구조를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구조는 이 구조에 비해서는 불안정한 구조죠. 왜냐하면 전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알파 탄소 자체가 전자가 풍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전자 분포를 보면은 이 알파, 이 탄소는 전자가 많게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노란색에서 약간 붉으스름한 그런 색깔을 띠게 되죠. 다른 탄소에 비해서 훨씬 전자가 많다. 자, 그래서 이 OH가 없는 알켄에 비해서 이 OH에서 전자를 주기 때문에 이 에놀은 친핵체로서 이 친전자체에 대한 반응이 더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친전자체가 들어가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파 위치에 친전자체가 치환되는 이러한 반응들, 우리가 이걸 카본일 알파 치환 반응이라고 말하는데 이거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우선 산축매하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알파 수소를 가지는 카본일 화합물에 산축매를 넣어주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에놀 토토모로 변환이 일어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는 좀 요 과정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몇 개의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여러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에놀에서 이 이중결합이 전자가 많다고 그랬고요. 특히 여기 있는 산소가 전자쌍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더욱 이 알켄은 친전자체 쪽으로 전자를 더 잘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알파 위치에 이렇게 친전자체가 결합하게 된 이와 같은 화합물이 얻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두 개의 공명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H 플러스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알파 위치에 친전자체로 치환된 이와 같은 화합물이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메커니즘 한번 기억해 보고요. 이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런 다른 여러 개의 친전자체들이 여기서 결합하는 그러한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은요. 알데하이드와 케톤의 알파 할로젠화 반응, 할로지네이션 반응인데요. 할로젠이 알파 수소를 치환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이때는 산촉매하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브로민으로 알파 수소를 치환하고 싶을 때, 이거 알데하이드나 케톤에서예요. 이때에 아세트산, 즉 산성 조건에서, 이 아세트산은 여기서 촉매로도 사용되지만 이 자체가 용매로 쓰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알파 위치의 수소가 브로민으로 치환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2메틸 사이클로헥산온이라고 하는 케톤에 브로민을 반응시키게 되면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알파 수소가 브로민으로 치환된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화합물을 갖다가 피리딘 용매에서 가열하게 되면 이쪽에 베타 위치에 있는 수소와 이 브로민이 떨어지면서 이와 같은 알파 베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형성되는 이러한 알파 베타 불포화 이중결합 N온 화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유념해 볼 거는요. 사실은 알파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카보닐 기에 대해서 이쪽도 있지만 이쪽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쪽에 있는 알파 수소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다른 이성질체가 얻어지게 될 텐데요. 그때 특별히 치환이 많이 된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산촉매하에서 이러한 알파 치환 반응, 특히 이런 할로젠으로 치환되는 그러한 반응들은 특별히 치환이 더 많이 된 그러한 알파 수소가 할로젠으로 치환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알파 할로지네이션 반응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서는 지금 아세톤의 브로미네이션 반응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여기에 H+가 붙게 되면은 이와 같은 양성자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H+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에놀이 얻어지게 된다. 이거 앞에서의 메커니즘하고 똑같은 반복되는 메커니즘이니까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중결합, 이 에놀에서 이중결합이 이 브로민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 공격할 때에 바로 이 산소에서 전자쌍을 내어주게 되면은 더 잘 내어줄 수 있겠죠. 이 이중결합이. 그래서 여기서 알파 위치, 이 알파 탄소에 가서 브로민이 첨가된 이와 같은 중간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고요. 이건 우리가 공명 구조를 그리면 이와 같은 형태를 하나 더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H+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알파 위치의 치환이 된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겠죠. 결국은 이 반응은요, 산촉매하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의 할로지네이션 반응에서는 에놀이 중간체로 된다. 중간체가 바로 에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반응의 메커니즘이 옳은 것이냐? 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러한 메커니즘의 증거로 여기 몇 가지 예를 한번 들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죠. 여기에 제일 먼저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나 케톤과 같은 이런 카보닐 화합물에다가 여기다가 산촉매하에서 할로지네이션 반응을 시킬 때에 첫 번째는요. 할로젠화 반응의 속도가 할로젠의 종류와 관계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할로젠은 여기서 첨가되는 그 단계는 빠른 단계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 단계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할로젠이 첨가되는 단계 이외에 더 느린 단계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할로젠이 붙는 단계에는 빠르게 일어난다. 두 번째, 이러한 산촉매 이 케톤의 할로젠화 반응의 속도식이 이와 같은 2차 속도식으로 얻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속도가 이 케톤, 뭐 알데하이드일 수도 있죠. 혹은 알데하이드나 케톤의 농도와 그 다음에 여기에 넣어준 산의 농도, 이 두 가지의 각각에 비례하는 2차 속도식을 갖는다. 즉 다시 말하면은 산이 케톤과 반응하는 단계가 가장 느린 단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산과 케톤이 반응하면 뭐가 얻어질까요? 예, 바로 여기서 이 에놀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케톤에 자 H3O 플러스 우리가 일반적인 물 H2O에 산이 녹으면요, 이 산의 H 플러스가 물과 결합돼서 H3O 플러스라고 하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물 대신에 D2O라고 하는 중수, 이건 중수소가 붙어 있는 그러한 물이고요. 여기다가 산도 일반적인 HCl 같은 산이 아니라 DCl,
이 중수소로 되어 있는 산을 쓰게 되면은요, 이 중수소가 이 중수에 녹게 되면은 D3O 플러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H3O 플러스 대신에 D3O 플러스를 써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 그때에 이 알파 수소가 원래에 붙어 있던 이 알파 수소가 듀테륨으로 치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알데하이드나 케톤과 같은 이러한 화합물이 산 조건에서 이와 같은 NO를 형성하는 단계, 이 단계가 느린 단계라는 겁니다. 이 느린 단계가 전체 속도를 결정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고요. 일단 이런 NO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할로젠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할로젠이 들어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때 이 할로젠이 염소든 브로민이든 아이오딘이든 관계없이 전체 반응 속도는 일정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와 같은 에놀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D3O 플러스와 반응을 하게 되면 이 D3O 플러스, D 플러스도 일종의 친전자체이기 때문에 이 할로젠 대신에 D가 붙은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알파 위치에 치환이 일어날 때에 바로 이런 NO를 거쳐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들로 몇 가지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NO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